월급 198만 원의 현실. 저는 18년 동안 근무한 요양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길에 제가 돌봤던 어르신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치매가 있는 박 할머니는 제 이름도 못 부르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18년 경력자이며 자격증도 있고 치매 전문 교육, 응급처치도 할 수 있지만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19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를 시작한 건 42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아이 둘을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 취업 학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추천받았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므로 많은 보람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였고 막상 이를 통해서 보람도 있었고 어르신 한 분이 제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티신다는 뿌듯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2년 차에 1차 위기는 야간 연장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설장이 원래 포함된 거야 라는 말에 믿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계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5년 차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저에게 폭력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골절상인에 2주 치료를 받아 산재 신청을 했더니 시설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안 되겠어요? 으로 하였습니다. 10년 차 동료가 과로로 쓰러져 제가 대타로 새벽 근무를 혼자 하다가 탈진하였습니다. 그 동료는 2주 후에 조용히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8년이 지난 현재 저의 임금은 신입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년 경력자와 1년 차의 월급 차이가 고작 15만 원의 차이가 정상입니까? 현실적인으로 설명하면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월 급여는 약 190에서 210만 원이었으며 어떤 한 계산인지 아세요? 장기 요양보험 수가에서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 시설 유형에 따라 변경되지만 인건비로 사용되도록 정해진 금액의 72%에서 78% 수준인데 현실로는 그 비율이 지켜지는 시설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수가에 규정된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점검은 하지만 서류로 맞춰놓기 쉬운 구조라는 허점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어르신 수도 문제입니다. 법정 기준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지만 현장에서는 4명에서 5명을 혼자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력을 덜 쓰면 그만큼 시설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 요양보호사 실질 시급은 동일하거나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 18년 경력, 국가 자격증,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독일 요양보호사 시급은 하나 환산 약 24,000원입니다. 일본은 약 18,000원. 한국은 만원 안팎이라게 한국 요양보호사의 구조입니다. 임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닌 다른 건 제가 담당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에게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그 방 앞에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유 없는 서러움에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아무도 이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노가 마음 깊이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몇 년 후 다른 종류의 충격은 시설에 신입생이 3일 만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사유는 이 돈 받고 이 일은 못하겠어요 라는 소리에 제가 왜 12년을 버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어르신 가족에게 폭언을 들었어요. 어르신이 왜 이렇게 되냐는 이유로. 그날 동료는 언니 나 그냥 그만둘까봐 라는 물음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 동료랑 고민을 나누고 1년 만에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2023년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은 장기 근속 장려금 확대,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8만 원을 올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8만 원. 커피 한 잔에 5천 원인 시대에 10년 넘게 사람 몸을 씻기고 밥을 먹이는 분들께 드리는 처우 개선이 월 8만 원이라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 요양보험 수가 구조. 수가가 낮으면 시설 수익이 낮아지고 시설은 인건비를 줄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옵니다. 즉, 수가 인상 없이는 임금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이직률은 연간 30% 이상, 즉 10명 중 3명이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평균 연령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6세이며 10년 후 이분들이 은퇴하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돌볼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4%인데 돌봄 수요는 폭발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18년 현장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봅니다. 첫째, 수가 구조 전면 개편. 장기 요양보험 수가에서 인건비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위반 시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권고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경력 연동 임금 체계 법제화. 의사, 간호사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데 요양보호사도 국가 자격증 직종으로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폭력 폭언 피해 보호 시스템 의무화.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부상을 산재로 인정해주고 가족 폭언에 대한 신고 및 보호 체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실은 참거나 나오거나 방법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넷째, 인력 기준 현실화. 입소자 2.5명당 1인 기준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2명당 1인으로 강화하고 위반 시설 운영 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캠페인.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사회가 요양보호사를 전문 직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돌봄 전문가라는 인식이 정착해야 임금 인상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현장을 그만두었지만 가끔 제 대상자 박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 따뜻한 손을 잡고 싶을 때가 있지만 현실은 198만 원으로는 생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수만 명이 같은 이유로 일을 그만둡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라지면 우리 부모님이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이므로 국민신문고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민원을 하나만 써주세요. 숫자가 쌓이면 정책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100만 개는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 당신들의 일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버티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